안녕하세요. 용산 이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아파트를 받아서 시세 차익,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동산 관련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물딱지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한때 정말 많이 나왔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10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막상 땅을 파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500명, 1000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어떤 기준 날짜 이후에 토지등 소유자가 늘어나면 그 이후에 늘어난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줄 수 없는 규정을 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도 2009년 2월 9일 도정법이 개정되고, 또 2010년 7월 15일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 이전에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기본계획이 설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 규정이라 하면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적용되기 전에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 시행일 이후에 조합원 수가 늘어난다든지, 또는 건축물 준공 이후에 늘어난다든지 하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그 2010년 7월 15일 이후에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을 구역 지정일로 정하고 있고, 만약에 시도지사가 다른 그 투기 세력 억제를 막기 위해서 기본 계획 수립 후에 구역 지정일 전에 따로 정한 날은 그 따로 정한 날을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이제 예전 규정을 다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축물 준공 이후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 시행일 이후에 토지동 소유주가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기억해야 될 그 날짜를 제가 알려드릴 텐데, 많은 날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해야 할 날짜는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3날짜는 바로 2003년 12월 30일 2003년 12월 30일이 서울시 조례 시행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8년 7월 30일 개정이 됐고, 2010년 7월 15일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2003년 12월 30일, 2008년 7월 30일, 2010년 7월 15일, 이 날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 생일 같은 경우는 그게 잃어버렸다 해도 다음에 좀 더 좋은 선물로 만회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3날짜를 깜빡하고 기억을 못하고 잘못 투자를 하셨다가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런 2003년 12월 30일 조례 시행되기 전에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이 되게 됐고, 그리고 2008년 7월 30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또 2010년 7월 15일 대대적인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날짜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사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 이 날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기준이 되는 걸 정해놓은 게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에 39조의 조합원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고 또 77조의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있는 두 규정들을 두 조항에 합쳐서 어떻게 보면 합쳐서 정해진 것이 우리 서울시 조례 36조의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등이라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조합원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라든지 그리고 조합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승계가 안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고 또한 한 필지 토지를 분필한다든지 하나의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가졌다든지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1세대에 속한다든지 그리고 토지 건물을 각각 분리해서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나대지에 새롭게 신축을 해서 조합원 수를 늘린다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 조합원 수가 1명, 2명으로 정해 있던 것이 나중에 조합원 수가 수명에서 수십 명으로 늘어나는 경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각 해당 항목은 따로 케이스별로 제가 다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재개발 투자의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라든지 그 해당 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기존 주택을 샀는데 그리고 아니면 땅을 샀는데 건물을 샀는데 이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속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 제 동영상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알람 설정까지 해놓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